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자, 3부 토건 추가적인 상승 강력하게 나오고 있고요. 일단 오늘도 상한가 좀 도달을 했습니다. 제가 어제도 좀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결과적으로 어제 하락이 속임수인 것 같다 라고 분명하게 좀 말씀을 드렸고, 단기적으로 개미를 털기 위한 움직임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거에 대한 이유는 제가 여러 가지 좀 정리를 했지만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좀 말씀드렸던 부분은 전환사채에 대한 행방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남아있는 전환사채가 얼마 있죠? 자, 여러분께 눈으로 보여드리는 게 아무래도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서. 자, 이쪽을 보시면은, 그죠? 이 상상인 저축은행이 얼마 갖고 있어요? 1490만 주 가지고 있습니다. 1490만 주의 수량을 가지고 있어요. 전환사채가 주당 1000원입니다. 자, 그런데 일단은 우리가 여기서 조금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원래 얘네들이 가지고 있던 수량이 매도가 이미 한번 나왔었어요. 자, 잠깐만 좀 보면, 자, 7월 26일에, 자, 확인해 보면 되죠. 자, 7월 26일 맞나? 7월 26일. 자, 요때 12 물량이 전환됐죠. 자, 금액으로 따지면은 요거 1157만 주에서 1300원. 요게 얼마냐? 150억 어치예요. 150억 어치가 전환이 됐다. 날짜가 언제죠? 날짜가 7월 상장이 7월 31일에 상장이 된다라고 떴죠. 자,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공시로 가서 금감공시 7월 30일 공시를 보면 돼요. 7월 31일. 자, 공시를 보면은, 자, 이쪽에 상상인 저축은행이 8월 8일에 뭐가 뜹니다. 뜬 걸 보아하니 전환 청구권 행사 및 전환 청구 주식 장내 매도 따른 변동 보고 의무 발생을 했다. 라는 내용이죠. 결과적으로 이거를 보아하니까 이 상상인 쪽 애들은 결과적으로 전환사채 물량을 전부 다 청구를 했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299억 중에서 상상인이 이미 150억을 청구를 했다. 그러니까 남은 149억도 상상인 물량인데, 여기서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면 전환사채 발행했을 때 조건으로 가보셔야 됩니다. 요게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요. 자, 여기 보면은 이게 전환사채 발행했을 때 내용이에요. 자, 쭉 내려서 우리가 옵션에 관한 사항을 볼 겁니다. 첫 번째로 299억 중에 지금 상상인이 상장해서 판 거는 150억을 팔았죠. 남아있는 물량은 149억입니다. 기억을 잘 하세요. 쭉 내려서 보면은 돈을 누가 빌려줬어요? 자, 먼저 공시를 보면은 아까 판코리아 홀딩스 있죠. 얘네가 299억을 빌려주고 이걸 어디 매각했어요? 상상인 저축은행 증권, 상상인 플러스 저축은행에 1296원짜리 매각을 했죠. 그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이 전환사채 발행에 있어서 발행자 자체가 판코리아 홀딩스가 맞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주식을 누가 갖고 왔다? 상상인 증권이 갖고 갔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여지는 뭘 보면 됩니다. 옵션에 대한 걸 보면 돼요. 옵션. 자, 옵션에 관한 사항에서 우리가 이 콜 옵션을 보면 됩니다. 자, 조기 상한 청구권 같은 경우는 볼 필요가 없는 게 상상인이 이미 반을 팔았고 반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저는 그냥 이것만 보면 된다 생각해요. 콜 옵션. 그러니까 풋 옵션은 뭐냐면은 이 사채권자 상상인 애들이 주가 안 올라갈 것 같으니까 채권 발로 차는 거예요. 니네가 다시 사가 이 새끼들아, 이거 안 올라갈 것 같아, 이런 건데 지금 주가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요건 일단 보지 말고 콜 옵션 3부 토건이 쓸 수 있는 옵션이에요. 보면은 자, 발행자의 중도 상한 청구권, 본 사채 발행 회사는, 그러니까 3부 토건은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4년도 6월 30일에 다음 영업일인 2024년도 7월 1일까지 매매 완결일로 하며 본 사채 원금에 해당되는 금액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 중도 상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50%를 초과하지 않는다. 자, 299억 중에 이미 상상인이 청구한 건 얼마? 150억 청구해서 팔고 나갔죠. 그러면은 149억 남아 있죠. 자, 300억 중에서 50% 초과하지 않으면 얼마예요? 149억이죠. 그럼 지금 상상인이 가지고 있는 149억을 누가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겁니까? 누가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 3부 토건이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최근 공시를 보면은 149억 중에서 뭐가 나와요? 상상인한테 30억을 사갔단 말이야. 그죠? 주당 1000원에 사갔습니다. 주당 1000원에. 우린 여기서 눈치를 까야 된다는 거예요. 눈치를 까야 된다. 지금 3부 토건을 보아하니 우리가 이때 봐봐요. 1000원에 가져갔거든. 주당 1000원에. 근데 날짜를 보면 언제요? 날짜를 보면 자, 10월 10일입니다.
10월 10일. 그러니까 상상인 저축은행이 이건 풋옵션을 행사한 게 아니라 회사가 가져간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날짜를 보면 얘네가 풋옵션 행사해서 갖고 간 날이 일치하지가 않는 게, 자, 24년도 9월 25일에 그쵸? 변동이 좀 되었는데, 자, 상상인증권이 청구할 수 있는 날짜를 좀 확인해 볼게요. 다시 한 번 더 전환사채 발행 결정에 가서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면은, 자, 쭉 내리면은, 자, 보면은 조기 상환 청구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자, 9월 25일에 청구했죠, 여러분들. 그죠? 9월 25일에 상상인이 30억을 매도가 나왔습니다. 30억이. 그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9월 25일이면은 여기에 포함이 돼요. 이쪽에 포함이 되는데, 상상인이 8월 1일부터 9월 2일에 청구를 해서 9월 25일에 회사 쪽에 매도를 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럼 상환일 자체가 9월 30일에 상환이 됐어야 되는데 9월 25일에 상환됐다라는 거죠. 그럼 9월 30일이 주말이었나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은 9월 30일 주말이었어요?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9월 25일 이때 청구가 됐다. 그쵸? 그러니까 이게 뭐 거래일로 따져서 5거래일이라고 해도 이건 주말이잖아. 그죠? 주말. 그러니까 이게 조금 우리가 의아한 부분이 이쪽에 좀 있습니다. 주말. 그죠? 보면은 상상인 10월 10일. 아, 죄송합니다. 10월 10일. 아니죠. 이거 맞죠? 그죠? 변동일이 9월 25일이니까 일요일이죠. 일요일. 일요일에 청구한 상상인이 뭐 한 거예요? 처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일요일이거든. 변동일이 일요일 9월 25일 일요일이잖아. 일요일 이때 변동이 나왔다라는 것은 주말에 어떠한 모종의 합의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 그래서 이게 날짜가 10월 10일을 가면은 가격이 얼마냐면, 잘 봐봐요. 10월 10일 가격이 얼마입니까? 10월 10일. 자, 여기를 보시면은 얼마예요? 주당 500원짜리거든요. 주당 500원. 주당 500원짜리를 회사가 1000원에 사갔다라는 게 꼴이 되거든요. 이게 지금 날짜 보면 주당 500원이잖아. 근데 얼마에 사갔어요? 주당 1000원에 사갔잖아. 주당 1000원에.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말씀을 드리지만 얘네가 300만 주를 이걸 뭐 했다? 매집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2 물량 자체가 주식이기 때문에 밑에 구간 500원 근처에서 그쵸? 주당 1000원에 사서 얼마야? 300만 주를 매집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다. 아니 이거 장내에서 위로 사서 매집을 하면 되죠. 근데 뭐하러 주식을 1000원짜리를 300만 주를 바닥에서 매집을 합니까? 잘 봐봐요, 여러분들. 장내에서도 매집을 했다라고 칩시다. 그죠? 주당 600원에 300만 주를 매집했다 쳐요. 그죠? 그리고 주당 1000원에 300만 주를 매집했다고 쳐. 그럼 평단가 얼마예요? 평단가 800원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600만 주의 평단가 800원이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밑에서 매집한 물량과 위에서 주당 1000원에 300만 주 매집한 물량의 평균을 더하면 평균값이 얼마가 나와요? 800원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닥에서 매집한 물량이 많을수록 뭐가 된다? 얘네들의 평단가는 낮아지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땐 149억에 대해서 이제 콜옵션이 30억 청구된 걸로 보이고요. 119억, 즉 얼마? 1190만 주의 물량이 저는 남아 있다고 봐요. 그죠? 1190만 주의 물량이 현재 남아 있다. 그러면은 요 물량을 결과적으로 밑에서 얘네들이 얼마나 많은 물량을 매집한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바닥에서 얘네들이 1490만 주를 매집을 했고, 그 다음에 위쪽에서 그죠? 1490만 주 주당 1000원짜리.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490만 주를 평당 1000원에 샀고요. 1490만 주를 장 내에서 600원에서 700원에 매수를 했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거는 얼마의 평단가? 자, 3천만 주에 평단가 얼마? 거의 한 800원에서 850원. 이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평단가 800원에서 850원짜리 3천만 주를 매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거래량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죠? 거래량이라는 게 필요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 얘네들 평단가가 800원에서 850원이라고 하면 이쯤이잖아요. 이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기서 얘네들이 거래량을 터뜨려서 팔려면 뭐 해야 될까요?
계속적으로 위로 쏘면서 뭐 해야 돼요? 위로 쏘면서 거래량을 팡팡팡 터트려야겠죠.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자연스럽게 뭐 하는 거예요? 물량을 매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냐, 뭐 공시가 떴네. 잠시만요. 공시가 떴죠. 무슨 공시지? 조회 공시 요구. 이거는 원래 떴던 거잖아.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예고라고 떴네. 그죠?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예고. 자, 지정 예고일 11일. 11일이고 월요일이네요. 자, 투자 경고 종목. 자, 요거 제가 조금 있다가 계산을 좀 해드릴 건데, 이거 지금 계산해 드릴까? 11월 11일이고요. 자, 지정 예고 사유는 11월 8 종가가 어제고. 오케이 알겠어. 투자 경고 종목 판단일 T 11월 11일에 종가가 5일 전날 종가보다 60% 이상 상승 하면은 뭐 한다? 투자 경고 종목이 지정된다. 아, 근데 5일 전이면 이미 60% 이상 상승한 거 아닌가? 자, 11일 전 5 1 2 3 4 5 얼만데 여기 11월 4일 11월 4일 가격이 얼마야? 여기잖아. 종가가 800원인데 800원 800원 넘잖아. 경고 종목인데 볼 것도 없는데 이거는 모두 해당돼야 되니까 또 볼게요. 판단일 T의 종가가 당일을 포함한 최근 15일 종가 중 가장 높은 가격. 그러니까 11월 11일의 종가가 결과적으로 양봉이면은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이 되겠죠. 자, 5일 전랑 그중 한 해당 종목의 주가 상승률이 같은 기간 주가 업종 주 상승률 5배 이상. 이거는 포함이 되죠. 재건주가 많이 오르지 않았으니까. 자, 그럼 핵심적인 부분은 지금 이거는요. 이건 볼 필요도 없이 11월 11일 종가가 양봉이면 무조건 경고 종목이에요. 이거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피해 가려면 11월 11일 하루는 음봉 만들어 주고 주의 풀고 다시 급등 시키는 눌림목 나오겠다. 이렇게만 좀 체크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체크해드릴게요. 아시겠죠?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이렇게 좀 만들어 드리고, 자,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11월 11일에 음봉이 뜨면서 눌림목이 나와야 좀 좋은 거겠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의 가격 한번 볼까요? 시간에 꽉 버티고 있네요. 자, 그럼 앞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신 건 그걸 거예요. 그 삼부토건 더 가요, 안 가요? 물 타요, 말아요? 제가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제대로 된 분석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물을 타세요 라고 말씀드리기가 솔직히 좀 어렵거든요. 제가 오늘 같은 구간에서 만약에 이게 텔레그램 방에서 오늘 정말 아쉬운 게 진짜 이게 오늘 자리에 제가 다른 종목을 보느냐고 3부터를 못 보고 있었거든요. 오늘 여기 왔으면 이거 무조건 1참에서 들어갔거든. 61선 걸리는 데서. 근데 이게 진짜 제 오늘 천추의 한입니다. 이 종목 못 잡은 게. 왜냐면 우리가 3부토건 같은 경우는 3부토건은 여기서 눌림목 있잖아요. 눌림목 나오면은 우리가 잡자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눌림목. 그죠? 눌림목 나오면 잡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놓쳤어요. 그래서 좀 아쉽긴 한데 어쨌건 기존에 이제 들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3부토건 들고 있는 분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한테 물타라고 하고 싶지는 않아요. 지금 자리에서 우리가 물탈 거였으면 여기서 일단 물 탔어야 되거든요. 이 자리에서 물 탔어야 되는데 일단 지금 물타라고 하긴 좀 그렇고 저는 좀 봤을 때 얘네들이 상승이 보통 얘네 패턴을 봐봐요. 얘네가 올라갈 때 어떤 패턴으로 가냐면은 일자로 쭉 올리는 과거의 이 패턴 있죠. 이 패턴 쭉 올리는 패턴으로 가더라도 뭐가 나오냐면 반드시 이러한 눌림목이 한번 나옵니다. 쭉 가다가 눌림목이 커요. 보면은 2,400원에서 눌림목 어디까지 나옵니까? 여기까지 나왔 눌림목 어디에요? 자, 1,800원까지 나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600원이 빠졌는데 따지고 보면은 25% 이상 눌림목이 한 발생하고 나서 올라가다 한번 더 갔죠. 그죠? 그쵸? 그리고 나서는 보시면은 제대로 된 상승이 그 다음부터 뭐 나온 적이 없긴 합니다. 잔파동으로 나왔을 때 잔파동으로 나올 때도 마찬가지로 제대로 된 뭐 상승이 없었고
그 다음 여기서 한번 올라갈 때도 올라가다가 눌림목 나오고 그대로 무너지고. 그래서 여기서 감히 좀 말씀드리지만 삼부토건이 지금 주가가 강하게 올라오고 거래량이 강하게 터지고 있는데, 저는 일단 감히 말씀드릴게요. 상승은 좀 제한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눌림목이 발생되고 나서 여기서 제가 봤을 때 올라오면 위에까지 요 정도 보여지는데,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 뭐 탈출 못할 거니까 뭐 다 팔아라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여러분들한테 현실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사실상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이때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조건 요거 매도를 좀 해야 된다, 올라오면은 매도를 해야 된다, 이 구간에서. 어떻게 했어요? 이 구간부터 전환사채 물량 나올 수 있으니까 매도하라 그랬는데 전환사채 물량 정확히 나온 다음에 박살 났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눌림목 발생하고 강하게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근데 올라갈 때 비중을 좀 축소를 하셔야 돼요. 비중 축소를 하셔야 되는 게 아니고 무조건 비중을 빼내야 됩니다. 이때는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비중을 빼내야 돼요. 물론 얘네들이 이제 물량들이 많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서부터 강한 변동성이 생기면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수익 중이어도 강한 변동성이 나오면은 매도하고, 그죠? 다시 눌리면 잡고, 매도하고, 눌리면 잡고,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강하게 위아래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럼 기존에 내가 물려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 슈팅이 나오면 어떻게 돼? 슈팅이 나오면 일단 비중을 덜어내세요. 그러니까 내가 마이너스 뭐 70% 손실이었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70% 손실이었어. 근데 손실폭이 마이너스 물을 잘 타서 마이너스 10% 이렇게 줄어들었어. 그럼 이거 무조건 2분의 1 정리하고 또 눌리면은 또 마이너스 한 20% 30% 됐다. 또 눌려서. 그럼 다시 물 타서 평단가 다시 낮춰놓고 또 올라와서 정리하고, 이 방식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물 타는 건 아닌 것 같고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규 진입을 한 사람들은 올라올 때마다 분할 매도하시고, 기존에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올라오면 비중 축소를 하는 방향으로 가세요. 이거 좀 말씀을 드릴 거고, 일단 어제 영상 좀 잠깐만 보여드리면, 제가 어제 삼부토건 윗꼬리, 그죠? 개미 물량 싹 털어간 이유,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눌림 후 급등 패턴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요거 잠깐 제가 어제 찍었던 영상 잠깐 보여드리면, 일단 어제 영상 잠깐만 좀 보여드릴게요. 주가 저는 눌림목 나왔다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종전 얘기 나올 거예요. 자, 지금 보면은, 자, 종전 관련돼서 이게 뭐예요? 아니, 종전 관련돼서 나오는데 왜 주가가 빠지냐? 왜냐면은 단기 재료 소멸이요. 단기 재료 소멸. 이 단기 재료 소멸이라는 걸 이용해서 개미도 털고 단기 물량도 매집하고 주가를 끌어올릴 때 물량을 잡아놓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 다 설명 그냥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자, 이렇게도 말씀을 드렸고, 앞에 보면은 우리가 매매 동향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렸어요. 이것도 잠깐만 좀 볼까요? 개인들이 좀 받아갔고요. 근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외국인들이 진짜 외국인이 아닐 거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보면 외국인이 단타 들어와서 걔네들한테 물량을 넘기고 나갔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 들어왔던 외국인은요, 차명 계좌로 주가를 끌어올린 애들이고요. 결과적으로 이 바닥간 개인들은 뭐 여러분일 가능성이 분명히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요것도 계좌 돌리기를 하고 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확하게 집중을 하셔야 되는 것은, 제가 650원이 넘어가면 이 주가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과거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650원이 넘어간 이후에 사실상 눌림목이 나왔을 때 우리는 잡아가야 되는데 그대로 주가가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올라갔을 때 추격 매수 한다 안 한다? 절대 안 한다. 이러한 눌림목 나오면 기다린다 말씀드렸고,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오면 추가 매타점 잡아서 반등할 때 정리할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눌림목 나왔을 때 잡았어야 되는데 마이너스 6%까지, 이게 조금 솔직히 아쉬운 부분이에요. 이 정도면 눌림목이 맞거든요. 이 정도까지 눌렸으면. 그래서 이거 좀 아쉬운데 어쨌건 설명드린 그대로죠. 그래서 오늘 매매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면, 투자자별 매매 동향 어제 말씀드렸지만 봐봐요. 어때요? 어때? 그냥 그 물량 그대로 외국인이 받아갔죠. 그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그냥 자전거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상상인증권의 물량을 콜옵션으로 받아간 삼부토건 회사, 이 회사가 특정한 누군가에게 전환사채 물량을 주고 있겠죠. 그래서 어쨌건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정확히 어디 정도까지 올라올 수 있을지 이러한 부분들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혹시나 지금 구간에서 삼부토건 내가 들고 있는데 대응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뭐 다른 말 할 것도 없고 그냥 010-9201 자 6329로 숫자 3번만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텔레그램방 초대해 드릴 거고, 1600분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필요하신 분 있다라고 하면 010-9201 6329 숫자 3 남기셔서 들어오신 다음에 이 매도 타점 한번 잡아보시죠. 뭐 2,000원, 3,000원 끝까지 간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상승은 나오긴 나오지만 제한적으로 나올 것이다.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매물대라는 걸 이해해야 돼요. 이해. 여기서 상상인증권이 엄청난 1,300만 주의 매도 폭탄을 때렸습니다. 전환사채. 그쵸? 그러니까 올라갈 수 있는 게 좀 제한적이고요. 여기서 또 뭐가 나왔냐, 반대매 물량이 막 나왔었어요. 이 당시에. 그죠? DYD의 반대매 물량이 막 나왔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좀 경계하시고 잘 대응하자. 욕심내지 말고요. 수익 중이신 분들은, 손실 중이신 분들은 반등하면 손실폭 줄었을 때 비중을 덜어내시고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고, 입장 방법 010-9201 6329로 숫자 3번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